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러한 어린이날 노래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송영진의 열린 공감 8시 간추린 뉴스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윤석열의 새 정부. 자, 그럼 나가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 헌 정부네요. 어쨌거나 새 정부와 헌 정부가 당분간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무회의 인원은 의장 플러스 부의장 최소 15명이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헌법에.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 장관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헌 정부한테 장관을 꾸어야지만이 될 상황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 7명이 지금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지금 총리실에서는 이게 사표를 지금 단계적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답니다. 자, 국무회의를 하려면 장관 3명은 최소한 못 나가는 거죠. 이 세 사람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표를 받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하고 헌 정부하고 당분간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헌법 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 플러스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각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에 이어서 이것까지 기선 제압을 위해서 윤석열 새 정부의 헌 정부가 지금 복리를 부리고 있죠. 현재 그 전체 그 헌 정부의 전체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장관은 수는 18명인데 이 가운데 이제 민주당 출신이 7명입니다.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훈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죠.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앙증마등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한정희 항공부 장관, 권칠승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일시에 다 나가버리면 어쨌건 간에 첫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로 이게 파행이 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당분간 잔류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헌 정부와 새 정부 하여튼 뭐 둥지 틀고 잘 지내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참 별꼴입니다. 자, 여러분 그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그 뒤끝, 우리가 뒤끝 하면 또 문재인 그렇잖아요. 뒤끝 장렬 이 끝판왕 문재인하고 직진 마이웨이 이 윤석열 맞짱 얘기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뒤끝 장렬인 이 문재인이가 제가 얘기하면서 좀 웃기네요. 이 뒤끝 장렬인 문재인이가 윤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정부 성과를 전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한 일과 비교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지금 쏘아붙였습니다. 언제나 문재인이가 쌈딱인가요? 뒤끝 장렬인가요? 아니면 옹졸한 사람인가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돼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국민 혼란스럽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날 좀 알아볼게요. 4일날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 이런 것이 완전히 비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셀프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지금 셀프 꼼수 완박법, 일명 문재명 방탄법, 자신의 방탄법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문재인이가
측은해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국민이 보기에는 정말 수준 낮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문재인이가 이날 이제 웃기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를 꺼냈는데 옛날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이래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훗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지 않았다. 뭐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때는 평가받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위안 그런 말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됐다. 실제로 노무현 그 정부의 성과 또는 노무현 대통령 이러한 업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이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자기들끼리 잘난 척하고 있네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문재인의 이 말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노무현 하면 생각나는 거는 그 문재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제 생각은 노무현 딱 하면 논두렁 떠오르고요. 박연차의 논두렁식에 떠오릅니다. 경황이 없어서 논두렁에 버렸다는 얘기. 뭐 지금은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들이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뭐 박연차가 시계 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시계 어디 있는지만 얘기하면 되죠. 뭐 논두렁인지 밭두렁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오르는 게 저는 논두렁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역대 정부 중에서 게이트가 가장 많았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정농단 적폐 중에 적폐였죠. 노무현 정부가. 노건평 씨도 생각나고 노건평의 황제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노무현의 업적이 있다는 얘기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자기네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실적이 비교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노무현 얘기했고요. 이제 문재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은 여러분은 문재인 하면 어떤 생각이, 지난 5년간의 문재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문재인 하면은 김경수의 댓글 조작, 여론 조작에 의한 가짜 대통령. 딱 문재인 하면 이게 떠올라요. 제가 남양주 시장 나왔을 때 이걸로만 조져가지고 5,000표 나왔습니다. 진영 논리, 강성 지지층 결합해가지고 국민 갈라치기 한 문재인 정부의 5년. 그리고 코로나 2년으로 K방역, 뻥방역, 정치방역으로 지방선거하고 총선 싹쓸이한 문재인 정부. 제가 틀리면 여러분들 댓글에 틀렸다고 지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밖에 조국 게이트, 청와대 울산시장 공작 선거 개입, 대통령 가족과 연관된 의혹들, 뭐시기라고 그러겠죠. 가족들 연관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밝혀지겠죠. 한동훈이가 밝히겠죠. 그 다음에 이상직 아시죠? 이상직 비리 문제. 이거는 대선 자금과도 연관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것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타나 항공 아시죠? 580억인가 뿔꺽. 예. 그 다음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완전 조작해서 월성 원전을 중단시킨 이 범죄. 이것이 국정농단이거든요.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것들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수십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산업통상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 사건으로 김기춘 씨, 이가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씨, 그 다음에 조윤선 씨, 이 조윤선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수갑 채워서 감옥 보낸 놈들입니다. 이거 지시는 청와대에서 했겠죠. 청와대의 주범은 문재인이겠죠. 감옥 가야죠, 문재인이. 근데 인마가 말이죠. 마지막으로 자기네 조사 안 받으려고 검수완박법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이해갑니다. 얘기가 딴 데로 새니까. 그 다음에 나임 옵티머스 사건, 신라젠 사건. 또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성희롱 사건. 박원순은 자살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패. 마지막까지 또 종전선언을 이끌려고 별 쇼를 다 하다가 미국 설득에 실패했죠.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외교적인 실패. 대표적인 게 대일 외교 아닙니까? 죽창 들고 싸우겠다는 조국이는 어디 갔고, 일본의 버리장머리를 가치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문재인은 지금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그 고통은 국민만 안고 가지 않았습니까? 반일 감정 시켜 세워서 자기 지지 세력들 모은 이 문재인이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보복으로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짓만 했습니다. 조국이 나와서 죽창 들고 싸워야지. 어디 갔어? 맨날 뭐 자기 가족 보호하는 얘기만 하고 있고 말이야. 그 다음에 미국과 한미동맹 관계 최악이잖아요. 역대 정부 중에서. 자,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한 게 여러분 뭐예요? 문재명 방탄법.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는 이 방탄법을 만드는 이 검수완박법. 문재인 방탄법. 이래놓고 지난 5년이 뭐 어쩌다고? 네, 여보시오. 길 가는 그 삼척 문파 대깨문들 빼고 여러분 목욕탕 가서 한번 물어봐. 아마 물어보면 귀시되게 맞을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문재인 5년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홍영진 방송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난 문재인의 5년은 대한민국의 치욕의 역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이 사람 딱 하면은 그 가족의 쌍욕한 사람, 김부선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이재명 정치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재명이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천 계양을 출마, 이제 그 요구가 이제 장작을 때우더니 밑불을 때우더니 이제 이게 급속으로 불이 번지고 있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 찬반이 비등해졌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는 이제 막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천권은 누구한테 있다? 지금 비대위한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586 광기들, 없어져야 할,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그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막판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뭐 거의 한 70~80% 된 건가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재명이가 인천에 출마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 날까요? 대장동과 소고기의 추억을 놓고 인천으로 도망가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건 간에 이전 지사가 원래는 전국에 지원 유세를 해야 정치적 명분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출마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선거 전체의 역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어쨌건 간에 여론이 좋지는 않죠. 뭐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여론이 좋은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작태들이, 이러한 행태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라도 도움이 되어보고자 전진 배치의 그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렇다고 해도 김부선 생각나는 사람, 대장동 생각나는 사람, 쌍욕 이런 생각나는 사람 또다시 등판시켜서 대한민국을 추악하게 만든다.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후보도 나오지 말아야 됐었는데 어떻게 그게 어떻게 먹혔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아닐까요? 그 나라의 수준은 국민이 선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민주당에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수준을 참 그렇네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또 반대 여론은 이제 이재명계 내에서도 대선 패배의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욕심으로 비춰져 득보단 실이 많다. 뭐 이러한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에서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저는 어쨌든 간에 이재명 하면 이 성남 시민들이 대장동 생각나고 또 막말 생각나고 김부성 생각나고, 아마 성남 시민들이 인천으로 도망가는 이재명을 좀 그리워하겠네요. 네.
제가 웃으면 안 되겠죠. 예. 다음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간만에 북한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열병식이 끝나고 이게 경축 잔치 분위기였는데, 끝내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던 북한이 그 ICBM 핵실험으로 연쇄 도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을 요약해 봤더니, 열병식의 경축 행사 집중하던 북한이 돌연 지금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고, 또 얼마 있다 윤석열 취임식 끝나고 나면 21일인가요? 미국에서 누가 옵니까? 바이든이 옵니다. 정상회담들이 다가오니까 북한이 ICBM 추가 발사와 핵실험 감행 지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시하는 거죠. 원래 김정은이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과시. 가진 게 핵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핵으로, 지금 이 핵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때부터 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고도화하고 정밀화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소식 잠깐 여러분 좀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25일 열병식 후에 도발을 멈췄던 북한이 4일날입니다. 어제겠죠? 대륙간, 이제 요즘 뭐 미사일 쏴도 국민들 관심이 없어. 심각한 건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꼴 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이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ICBM 발사체를 쏘면서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이 ICBM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까지 대미 대남 위협을 고조시킬 그런 우려가 지금 북한 전문가들이나 국내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또 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그러니까 5월 4일이죠. 12시 3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는 약 470km. 야, 여기서 서울에서 쏘면은 부산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나요? 대마도까지 갑니까? 정점 고도는 약 한 780km로 탐지되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 11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16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실험 발사한 후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임식이 다가왔고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온 이때 쏘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뭐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북한은 앞으로 이러한 핵 실험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북한이 3월 24일 날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핵 우산국에 있는 걸 여기서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핵 실험은 계속 될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속도전으로. 이러한 형태로 아마 발전시키는 도발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문재인이가 시켜준 거 여러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해준 것도 문재인이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그 목표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문재인의 도움이 엄청 컸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해서 도발 시기를 맞출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핵실험을 취임식에 맞추려는 행보가 아닐까. 다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 일정상 핵실험을 못하더라도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있다 없다? 거의 있다의 한 표죠. 모든 사람들이.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얘기니까 제가 마지막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자, 이게 마스크 해제, 이게 참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머리가 아프던데. 이게 차라리 실내에서도 벗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식당 들어오면서 착하면서 벗고, 밖에서 이제 쓰고 오고 식당 딱 들어오면은 쓰고 왔다가 앉아서 벗고, 일어날 때 차고 나가면서 벗고,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차라리 이러지 말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해제를 다 해버리자, 실내하고 실외하고. 굉장히 소비자들, 그러니까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골이식이죠.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거죠. 그리고 실외 노마스크가 실외 노마스크 속 식당, 카페 등 실내 착용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는 데에 대한 부분은 방역당국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신들의 탁상 공론으로 하지 말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좀 찾아가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지. 이거 실효성도 없는 거, 형식적으로 차고 다니고 있는 거. 제가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밖에서 막 쓰고 가다가 식당 문 앞에 딱 들어가면 다시 써요. 그러다가 또 식당 자리에 앉으면 또 벗어요. 그죠? 밥 다 먹고 나서는 써요.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턱 하나 넘으면 또 벗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만 또 못한 이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문재인 스스로, 셀프 평가하고 있는 문재인 스스로, 대한민국 치욕의 날을 만든 이 검수완박에 대한 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또 제가 앞서 얘기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했던 기준과 그 잣대로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자유우파 국민들과 약속드립니다. 5월 5일 간추린 뉴스 송영진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